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한 얘기 가져오셨어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열흘간의 입법 예고가 있었고요. 예. 총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의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입법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방통위 의결,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 비롯해서 3인 체제로 여야 2대1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지금 헌법 소원 냈다고요? 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다라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예. 이제 보통 입법 예고는 40일가량 소요가 되는데 예. 방통위가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서 이걸 열흘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가 오늘 이제 끝난 건데요. 예. KBS는 방통위가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서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입법 예고 기간 제도가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간 단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기간을 줄여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KBS는 방통위가 예고 기간을 4분의 1로 줄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단축을 강행했고 또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협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방통위가 2012년에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정한 후에 이 시행령의 84% 그러니까 83건 중에 70건의 예고 기간은 준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3건 중 5건은 재입법 예고 사례여서 예고 기간을 줄였고요. 이번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 단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헌법 소원, 그러니까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 재판소에 하는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금 인터넷을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황의조 선수 얘기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팬미팅을 취소한 데 이어서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예. 사생활 폭로로 지금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는데 이 사진과 영상 유포하고 허위사실 게재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예. 현재 황 선수 측은 자신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10월에 그리스의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면서 연락을 요구하는 영어 메시지를 받아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지난 25일에 입장을 내고 현재 SNS 등을 통해 업로드된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황의조 선수 측은 이 유포된 영상들이 불법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외국에서 휴대전화 잃어버리고 또 영어로 또 협박 전화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럼 국제범죄가 되는 건가요? 이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폭로자를 A씨로 지칭하겠습니다. 예. 이 A씨의 주장대로라면 황의조 선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건데요. 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을 보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쟁점은 촬영 당시에 여성의 동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폭로자인 A씨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A씨가 황의조 선수 의사에 반해서 영상을 유출했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이 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예. 또 영상에 나온 여성이 만약에 이 폭로한 A씨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형량도 더 가중되고요. 또 황 선수가 지금 해당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16조가 비밀 장치를 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지만 모든 법이 그렇지만 아주 법이 복잡합니다. 자, 지금 가장 큰 걱정은 그런 겁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온 여성들. 이 여성들이 또 2차 피해 입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최초 게시글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삭제가 됐지만 지금 뭐 황의조 영상 사겠다. 판다 이런 글이 등장하면서 황 씨와 황 씨 영상 속 여성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팔고 사는 거네요 또. 네, 실제로 그 영상들을 팔고 살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그렇지. 볼 수가 없었지만 그렇죠. 예. 이 소셜미디어 상에는 실제로 황의조 영상 팝니다. 황의조 영상 뭐 3,000원 예. 이렇게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 나오는 것만으로 해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참 이분도 많은 얘기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분입니다. 이번에는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게 또 많은 얘기를 낳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기는 한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에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 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이 경찰은 기념식이 끝난 직후인 낮 12시 20분쯤 한 장관의 보좌관이 장충 파출소를 찾아가서 장관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휴대전화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강력계 형사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이 됐는데요. 예, 예. 신고하고 나서 서울 중부경찰서가 당직 근무 중이던 강력 4팀 형사 2명을 예.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출동한 형사들이 인근의 CCTV를 분석해서 행사에 참석한 재향군인회 관계자 A씨가 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주워간 사실 확인했고요. 이 예. A씨는 1시쯤 집 근처의 관악경찰서에 휴대전화를 주었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오후 5시쯤 휴대전화를 한 장관의 보좌관에게 돌려주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예. 원래는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에 등록된 유실물 중에 유사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만약에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해당 경찰 관서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예, 예. 그래서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한 걸 두고 이제 특별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가 통상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예. 당직팀이 출동한다라고 밝히면서 특별 대응이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강력계 형사들이면은 조폭 잡고 그리고 또 강도범 잡고 이런 사람들에서 더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 하니까 휴대전화 잃어버렸을 때는 당직 경찰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이렇게 맡겨준 사람, 나 이 휴대전화 주웠습니다라고 하신 분, 그분에게 뭐 한 장관 직접
고맙다 이런 얘기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은 제한군인의 관계자였는데요. 예. 이 습득자는 해당 휴대전화가 한 장관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경찰서에 맡긴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후 한 장관은 습득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자, 날이 더워지면서 가까운 수영장 찾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경기도 하남의 한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장을 그냥 긴급하게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24일에 하남시가 하남 지역의 각 공원 등의 어린이 물놀이장 6곳 일괄 개장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오후에 신평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떤 신고였냐면 수영장에 인분이 떠다닌다라는 신고였는데요. 예. 그래서 시는 긴급하게 물놀이장을 폐장하고 빨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뒤에 물놀이장을 재개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게 듣고 많은 분들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다른 게 아니고 인분이 떠다니니까요. 자,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그냥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했던 일이겠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그러니까요. 나오는 예. 겁니다. 재개장한다고 해도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도 지난해에 비슷한 일로 일부 하남시 어린이 물놀이장이 여러 차례 개장, 폐장 반복한 일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물놀이장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기가 어렵고 무료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공공시설 깨끗하게 이용해야겠다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 말씀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